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신 게 학비 얼마 되나요?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드는 돈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2,800, 2,600에서 4,000. 대주 생활에 또 만족을 하냐? 무슨 흔들림이야. 난 너무 좋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흔들림이 오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영상으로 국제학교 생활에 대한 Q&A를 우리가 나름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질문 바탕으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궁금했던 점, 뭐 이런 점이 궁금해요, 이런 것도 한번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남겨주신 Q&A를 이번 영상에서는 좀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국제학교 생활들과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 번 더 이제 카메라 앞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결국엔 돈이지. 그렇지. 돈 얼마 들지? 얼마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근데 사실 그게 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 그래서 진짜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신 게 학비 얼마 되나요?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드는 돈은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면 뭐 학비 말고는 부수적으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물어봐요. 맞아요. 실제로 그거를 내고 그치. 있는 부모로서 그치, 현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셨던 질문은 국제학교는 학비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학비 전문가님께서 보통 우리 이제 경제 담당 보통 그 학비는 1년에 2번, 우리 학교 기준으로 2번 내는 거고, 일단 KIS. KIS를 기준으로 하면 4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이렇게 2번씩 내게 되고, 금액적으로는 이제 학년마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고, 5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액은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올라갈 거예요. 수밖에. 거기에다가 그 금액을 내는 게 또 우리가 달러로 맞아. 내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사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우리가 입학할 때만 해도 킨더 때 입학했을 때는 또 재현이가 영유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영유 다니는 비용을 매달 내는 것 뿐이지 이걸 모아서 등록금 한다? 맞아. 그러면 크게 차이가 큰 없을 차이가 것 없었어.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었어. 아. 근데 막상 입학을 하고 다니면서 또 나라가 점점 또 변하고 국제 정서가 변하다 맞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올라왔던 한 3, 4년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보통 1달러에 한 1,200원대. 근데 이제 지금은 1,500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거의 1달러당 300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맞아. 얘기는 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치. 거라서 금액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뭐 원화도 내고 달러도 내는 입장에서 예전보다는 조금 부담은 더 그치. 늘어난 건 사실이지. 거기에다가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등록금은 더 높아지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뭔가 학비라고 했을 때 인터넷 검색으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 사실은 그 금액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체감하는 비용은 물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 맞아. 같아요. 원화가 또.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학교가 4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4개의 학교마다 등록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치, 학년별로 그리고 그렇고. 같은 학년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최저 한 2,800연에서 최대 한 4,000만 원.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학교 뭐 등록금이 싸다고 해서 뭐 안 좋은 학교나 그런 것도 아니고, 등록금이 막 비싸다고 해서 좋은 학교다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학교의 성향상 보통 2,800, 2,600에서 4,000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2,600. 해마다도 금액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작년에 이제 2024, 2025학년도의 등록금 차이와 2025, 2026년도의 등록금 차이는 많게는 4% 인상, 작게는 1.5% 정도 인상. 맞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인상은 그것도 진짜 어쩔 중요한 수 부분이에요. 없어. 이게 학비가 정말 매년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씩 엄마들 사이에서도 항상 그 학비 낼 때 되면은 큰 고민이 왜 또 올랐어? 거기에다가 아니 달러가 왜 이렇게 비싸졌어? 맞아.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돌아갈까? 3년 전에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했을 때 전용료가 한 번 1회 전용료가 4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맞아. 한 번 테스트 보는데 40만 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올해 한 3군데의 학교를 지원을 해야겠어. 그러면 120만 원의 전용료를
그때 내야 되는- 당시로는? 그때 당시로. 그랬지.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볼 때 시험 전형료가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됐네. 그러면 입학금이라는 것도 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략 입학금은 그것도 학교마다 다른데 한 300만 원에서 처음에 낼 때 입학했을 당시에 3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까지의 차이. 그래서 그 비용도 먼저 지불을 하고 입학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교복을 사야지. 교복비라는 게 있고 교복비 같은 경우에도 보통 뭐 계절에 따라서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이런데 보통 한 연간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느 정도 맞추면 되겠다라는 계산이 좀 맞아요. 나오겠죠. 그래서 내 주변에는 이제 무조건 밖에 나갈 때도 사복 아니다, 교복 입고 다닌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 정말 이탈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국제학교가 정말 붐이다. 막 국제학교 무조건 우리 때만 해도 사실 코로나도 겹쳤고 또 거기에다가 뭔가 해외 나가는 것도 좀 꺼려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했어. 굉장히 높았어. 막 이 친구 안 오면 바로 들어올 친구 있고 막 이랬어. 근데 요즘에는 약간 정말 살아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다라는 정도까지만 얘가 할 수 있어. 학년이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케어를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 그럴 수 그럴 있지. 때는 이제 기숙사비가 또 따로 드는데 기숙사비도 학교마다 다르지만 4개의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기숙사비라고 하면 1년에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제주에 내려오시지 않고 아이 혼자서 국제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기숙사도 아이 혼자서 이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비용들을 따지면 1년에 최대 한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이 그 미니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이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입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게 있어. 사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킨더 때 입학을 해서 그렇지. 사실 크게 무언가를 준비한다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게 되게 유행이어서 지금도 물론이지만 국제학교 입학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과외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맞아.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맵 테스트라고 하는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영어라든지 이런 맵 테스트를 보는 학년 아이들이 뭔가 이제 전반적인 그런 좀 지식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는 알기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랑 같이 시험을 보는 친구랑 얼마나 잘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과도 얼마나 대화하나 의사소통이 되는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와 분리수업이 맞아. 가능한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나는 국제학교에 조금 보내고 싶다, 아이가 좀 나이가 어리다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 분리수업을 조금 자꾸 연습을 해보면 엄마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나는 안에서 수업 듣는 게 마치 당연하다시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상 좀 힘들지. 재현아 혹시 들어가서 선생님이 뭐 어떤 거 물어보셨어? 어떤 거 했어?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이 색연필을 엄청 많이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딱 가져가시고 어떤 거 내가 가져갈게 이런 거 물어보셨다고 했어.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맞아. 대화를 그렇지,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가볍게 프리토킹이었지 그냥. 이것도 학교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달라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네. 이번에는 저는 이제 국제학교에 합격을 아이가 해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 이사를 오려고 하니까 어느 쪽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정말로 이제 아예 사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았어. 살아보시니까 어떤 쪽이 좋나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주도 하면은 뭐 이제 드넓은 자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국제학교는 국제학교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타운하우스들도 많고 영어도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차로 5분에서 10분 뭐 많게는 제주시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럼. 분들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살게 되었는데 어디서 살면 좋은가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제주 들어오기 전에 뭔가 제주만의 풍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타운하우스에 살래라고 살았는데 막상 타운하우스 살아보니까 벌레도 너무 많고
거기에다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 보니까 저의 경험이에요. 약간 좀 무서운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정말 서울에서의 6시, 7시, 8시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일찍 해가 지고 그 다음에 어둠이 좀 빨리 오다 보니까 엄마와 아이가 단둘이 있는 집이 조금 외롭고 무섭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주변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타운하우스 살다가 아파트로 그냥 이사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 사실 가장 많이 입도를 해서 거주지를 고른다고 하셨을 때 1순위는 사실 그 주변의 아파트인 거예요. 그렇지, 그게 가장 손쉬운 거기에서 연세로 살아보면서 방법이지. 연세로 살면서 이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학원 상가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고 또 어린 학년일수록 그 학교 끝나고 나면 그 주변의 놀이터에서도 많이 놀다 보니까 교우 관계를 위해서도 좀 뭔가 이렇게 근처에서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방학 때되면 유령 도시도 되고 사실 그래, 사람이 정말 없어. 정말 유령 도시도 되고 정말 살아보니까 학원비가 사실은 또 만만치도 않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서 난 제주시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 해서 제주시에서 셔틀버스를 타서 움직이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만약에 입도를 하신다 그러면 가장 추천하는 거는 사실 이제 연세로 학교 주변에서 일단 살아보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운전해서 아침마다 이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정도의 거리를 측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의 예를 들면 처음에 우리 약간 그런 제주의 로망이 너무 잔뜩 그렇지. 있었잖아. 이제 타운하우스에서 살다 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었어. 좋은 점도 너무 있지. 행복했어. 재미있었고 이게 제주도구나 눈 뜨면. 음, 근데 막상 살아보니 쓰레기 버리는 거 너무 불편해. 그렇지. 차로 쓰레기를 버리러 다녀야 되니까. 맞아. 그리고 정말 주변이 너무 깜깜해서 우리는 야생동물이 정말 많이 나타났잖아. 이게 진짜. 도로가 바로 앞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깊숙한 곳에 위치한 타운하우스가 네, 아니라 아닌데도 근처인데도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 자, 그러면 내가 넘어왔을 때 얼마 정도면 내가 타운하우스 그치 혹은 또 비용으로 안 갈 수 그렇지. 얼마 정도면 내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느냐? 이게 좀 고민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주지를 옮기면 이제 우리는 뭐 전세 개념이 사실은 맞아. 좀 상당히 많지. 전세, 월세 이런 개념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도는 물론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전세 개념보다는 연세 개념이 조금 더 센 지역이 제주도라서 내려올 때 렌트 개념 한 번에 내가 1년치 비용을 다 지불을 하고 생활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이 학비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연세 비용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얼마 정도가 1년에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계산을 하면 되는데 좋은 집들은 1년에 연세가 억이 넘어. 그치 진짜 억이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한 집이다 그러면 1년에 연세가 타운하우스도 한 3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비용을 조금 이 갭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제주 생활에 또 만족을 하냐 사실 나는 입도를 해서 한 1, 2년까지만 해도 너무 좋은 순간만 가능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 제주 생활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순간들, 만족하는 순간들도 많은데 초반에 근데 다들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 그러니까 보통 한 3년 내지 4년 정도에 한번 흔들림이 온다. 맞아. 근데 그 흔들림이 온다라는 거를 나는 사실 무슨 흔들림이야. 나는 너무 좋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흔들림이 오더라고. 그 흔들림이 오는 시기가 정말 여지없이 3, 4년이 오는 것 같아. 그 이유가 여러 개인 것 같아. 첫 번째는 내가 항상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대하더라도 이 사람은 언젠가 떠날지 모른다 그리고 나도 언젠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심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사실은 제주도로 오는 거예요. 전국 서울에서 오고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 이게 정말 전국에서 제주도로 이렇게 집결을 하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적응을 해서 말 그대로 12년까지 보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안에서 나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안 맞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막상 그런 정말 환상만 가지고 오기
보기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게 진짜 찐 우리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시기인가? 그래서 다들 많은 분들이 떠나시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지. 가족이 이렇게 제주에 내려와서 다 같이 살면은 뭐 좋지만 아빠가 뭐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재밌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뭐 회사에 가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다가 나중엔 이게 2주에 한 번이 되고 이제 또 힘들지. 한 달에 한 번 되더니 이제는 한 학기에 한 뭐 몇 번 오지 않는다 라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럴 수 있어. 체력적으로 힘들고 거기다가 비용 부담도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얘기한 거는 정말 10분의 1도 안 돼. 맞아. 다음번에도 한번 영상을 한번 추려볼 테니까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현실 후기들, 현실 생활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네. 안녕.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